늦은 밤 서울 외곽의 대형 호텔 스위트룸. 하이힐 소리가 카펫 위를 천천히 울리며 멈췄습니다. 문이 닫히자 여자의 웃음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아내한텐 출장이라고 했지? 그 말에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재훈. 40대 중반.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일하는 유능한 직장인. 결혼 1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내와의 사이는 이미 권태기.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가장이었지만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파고든 사람이 바로 이 여자, 정시아였습니다. 30대 초반, 붉은 웨이브 단발머리, SNS에서 만난 고급 외제차 딜러, 당당하고 매혹적인 외모로 남성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인물이었죠. 오빠, 나 이제 진짜 아내 자리 차지하고 싶어. 난 이렇게 몰래 만나고 싶지 않아. 재우는 당황한 듯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줌마보다 내가 훨씬 젊고 몸매도 좋고 오빠를 진짜 만족시킬 줄 알잖아. 그녀는 그의 목덜미에 입술을 댄 채 속삭였고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스위트룸 침대 맞은편 화장대 위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이 그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시아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이 만남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계획이 있었고 그는 미끼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재우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딜러샵에서는 평소처럼 고객을 상대했지만 그의 눈동자엔 자꾸만 정시아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오빠, 나 진짜 더는 혼자 있는 거 싫어. 그 집에 나 데려가면 안 돼? 그냥 하루만이라도. 그녀는 눈물이 고인 채로 애원했고 그 순간 재우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충동이었을 뿐. 그녀가 떠난 뒤 그는 급히 와이셔츠를 여미고 주위를 확인했습니다. 침대 맞은편 화장대 위 아무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몰카 따위 없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아내 혜진과의 저녁 식사 자리. 혜진은 조용히 국을 뜨며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재우는 젓가락을 놓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냐. 요즘 계약 시즌이라 일이 많아서 그래. 주말엔 우리 가족끼리 나들이 갈까? 그 순간 혜진은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정시아의 SNS를 훑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화려한 옷차림으로 차와 와인을 배경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묘하게 안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재우는 차고에서 정시아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차량 정비를 핑계로 그녀가 먼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멀리 안 돌아도 되잖아. 그냥 당신이 결정만 하면 돼. 나 당신 기다릴게. 그 말에 재우는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그저 육체만의 관계라 생각했던 사이.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고객 상담이 끝나고 박재우는 회사 근처의 작은 바에 들어섰습니다. 퇴근길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 구석 자리에서 이미 와인을 따고 있던 정시아가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여기야. 정시아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깊게 파인 블랙 드레스, 진한 립스틱, 머리는 정성스레 드라이되어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마시지만 말아요. 우리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재우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그의 허벅지를 쓸고 지나가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시아는 그의 손을 잡고 인근에 잡아둔 모텔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 조명이 어둑했고 은은한 향수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빠, 나 오늘은 안 가요. 나 진짜 당신 사랑해. 그녀는 속옷만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재우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조용히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구석에 있던 정시아의 핸드백에서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작은 렌즈가 둘의 모습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박재우는 눈을 떠보니 침대에 혼자였습니다. 정시아는 사라졌고 핸드백도 그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 전송됨이라는 알림만 남겨져 있었죠. 그 순간 문자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오빠, 사랑해서 그래. 나 이제 기다리는 거 싫어. 박재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영상이 어디로 보내질지 모르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박재훈은 평소보다 더 일찍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밥 냄새가 퍼졌고 아내 혜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일찍 왔네? 혜진은 웃었지만 눈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재우는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가 앉았습니다. 요즘 일찍 자려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말끝을 흐리며 국을 뜨는 재훈. 그런데 그 순간 혜진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재훈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 알아? 화면에는 정시아의 SNS 계정이 떠 있었고 며칠 전 정시아가 올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박재훈의 차로 보이는 차량 앞에서 그녀가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그 댓글에는 오빠와의 비밀 드라이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고객이야. 과하게 친한 척하는 스타일이잖아. 알잖아. 그런 사람들. 하지만 혜진은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중학교 입학식이 다음 주인 거 당신 알고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재훈은 멈칫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습니다. 요즘 당신 집에 있어도 늘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말하고 싶었어. 이 가족, 더는 당신 없이 굴러가지 않을지도 몰라. 재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정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10분쯤 뒤 그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그와 정시아가 호텔에서 함께 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정시아는 그날 이후 더 집요해졌습니다. 연락은 끊임없이 왔고 재훈이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그녀는 더 과감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딜러샵 앞에 정시아가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고객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오빠, 나랑 점심 같이 먹어요. 그냥 잠깐이라도. 주위를 의식하던 박재우는 머뭇거리다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정시아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 카페로 향했습니다. 주변은 아무도 없고 그녀는 차 안에서 재훈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나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오빠랑 아이 낳고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오빠가 있는 그런 꿈. 재훈은 급하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 점점 진짜 같아져요. 오늘은 안 보내줄 거예요. 그녀는 키스를 했고 재훈은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차 안에서 커튼이 쳐진 채 그리고 그날 저녁 재훈의 휴대폰으로 정시아에게서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날 차 안에서의 장면이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확실하게 촬영된 영상. 그 순간 재훈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워줘. 이건 아니잖아.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그의 아내 혜진이 무표정하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 어제 점심엔 어디 있었어요? 누가 그러는데 이상한 영상이 돌고 있대요. 그날 저녁 박재우는 귀가하자마자 옷을 벗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하루 정시아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샤워기 물소리 속에서 그날 그녀가 말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오빠랑 나 어차피 시작한 거 끝까지 가봐야지. 난 준비돼 있어. 그녀의 말투는 진지했고 동시에 섬뜩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안방에서 뭔가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 혜진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하나 열려 있었죠. 유부남 딜러, 젊은 여성과 호텔 스위트룸에서 포착 영상 유출 임박. 재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게시글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자신이 입었던 와이셔츠와 정시아의 실루엣이 너무나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알았습니다. 정시아가 단순히 집착을 넘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정시아라는 이름. 그는 손이 떨리면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봤지? 오빠, 나 건들지 말랬잖아. 재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정시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집, 그 여자, 그 가족 전부 다 필요 없어. 나랑 살아. 아님 계속 퍼질지도 몰라. 그녀는 협박이 아닌 명령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식탁 위 찌개를 조용히 저을 뿐이었습니다. 박재우는 며칠째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집에선 아내 혜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정시아의 전화번호를 지웠다 저장했고 메시지를 읽었다가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택배였습니다. 평소 배송받던 골프용품 박스 안 작은 갈색 케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액자처럼 꾸민 사진이 들어 있었죠. 호텔 침대 위 나신으로 엉켜있는 재훈과 정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재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폭로를 향한 초읽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그룹 채팅방에 익명의 계정이 하나 들어와 링크 하나를 뿌리고 사라졌습니다. 불륜 딜러의 은밀한 사생활 영상 유출이라는 제목이었죠. 영상 속 남자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주변 인테리어와 차량, 그의 몸에 새겨진 작은 점 하나까지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본사에서 즉시 징계위원회 소집이 내려졌고 재우는 사무실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아내 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정시아는 그날 밤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나 이제 집도 정리했어. 우리 같이 시작하자. 이제 방해되는 거 다 정리됐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기쁜 듯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내가 만든 괴물이야. 통화가 끊긴 뒤 재호는 처음으로 혼자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정시아도 혜진도 딸도 모두 자신이 잃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 한 장 한 장 USB에 담긴 영상을 복사해 정시아의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늦은 밤 모텔 외관을 촬영한 영상이 커뮤니티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우는 한동안 휴대폰을 꺼두고 외부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고 징계위원회는 박재훈의 직무정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시아는 그 틈을 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젠 같이 살자. 나 준비 다 됐어. 재우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딸 서연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혜진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는 못 참아. 당신한테 실망했어. 이혼해. 그 말 한마디에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 정시아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그날 밤은 길고 지독하게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정시아가 실종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이 찍힌 CCTV에는 혼자 택시를 타는 장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재훈에게 또 하나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재훈과 정시아의 은밀한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정시아가 쓴 듯한 손편지. 오빠, 나 없어도 영상은 살아있어. 같이 무너져줘. 그게 우리가 사랑했던 방식이니까. 재훈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사랑도 복수도 아닌 스스로 무너진 남자의 기록이었습니다.